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부에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부도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출발할게요. 뾰롱롱롱님께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2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김민수님께서 출근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서 1시간 오십시오. 뒤에 저희랑 같이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박님께서도 2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혜혜님께서 아모센스 선정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특별 진단으로 선정되신 만큼 저희가 꼼꼼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그마님과 호원님, 그리고 장영심님께서도 신현서님도 저희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아모센스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사연으로 보내주셨을까요? 네. 자, 혜혜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작년에 매수해서 아직 물려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버티고 있다고 하시고요. 오늘 4%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도 오르네요. 당장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 21,000원이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4월이었죠. 미국의 뭐 특허 계약이라든지 올해 성장 기대감 실리면서 단숨에 2만 원 뚫고 올라가서 본전이 왔었는데 그때도 지금 안 팔고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고점 딱 찍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장 막판에 갑자기 반등으로 돌려 세우면서 4% 상승했고요.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 외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께서는 아모센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아모센스 가져갈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럼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보유긴 보유인데 네, 이 말이 제일 싫어요. 보유긴 보유인데 저는 4월에 신고가를 갔을 때 왜 파시지를 않으시는지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모센스는 저도 이제 올해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전부터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 항상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뭐 트레이딩도 했었고 봐왔었던 종목이었고 애초에 충전기 쪽으로는 사실 전기차 충전 쪽으로는 대장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모센스가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패시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상승이 나왔었던 것도 미국의 이 소재 기업과 미국 소재 기업과 특허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금도 안 나왔고요. 그냥 특허 계약을 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아모센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미국에서 무선 충전 도로가 이제 새롭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를 달리면 충전이 되는 거죠, 전기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충전은 사실 약간의 양상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무선 충전하기 전에 먼저 충전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죠. 충전소 먼저 인프라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은 기술력이 개발이 되면서 차츰차츰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과제인 거죠. 무선 충전이 지금 현재 충전선보다 더 빠르게 충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충전소도 지금 완전히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충전소 쪽에 조금 더 빠른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외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로 이거보다 더 잘 오른 종목이 두 가지가 있죠. 휴맥스 홀딩스와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텍은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6%대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종목은 무선 충전 쪽이 아니라 충전소 쪽에 관련된 실질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모센스는 대장이 아니라 3등, 4등 주인 거죠. 충전소 관련해서는,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3등, 4등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현재 이전 고점, 올해에 처음으로 고점을 만들어준 구간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유상 경자를 실시를 했거든요. 왜냐? 현대기아차도 지금 유선 충전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LG, 롯데, 그 다음에 GS 전체적인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겠구나.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뜻은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소는 곳곳에 여러 가지 이제 충전소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무선 충전은 그 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는 쪽이다 보니까. 아모센스가 기술력이 훌륭하기는 하죠. 지금 현재 무선 충전 차표 시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언제쯤이면 이게 상용화가 되고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전 관련해서도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무선 충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크게 주가가 움직여 주려면 시장이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는 한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아무래도 충전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급선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상승처럼 그냥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 나올 때 급등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모센스는 지금 현재 매물대를 설정을 해서 저는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물대가 약 한 17,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차 매물대가 19,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 17,000원 정도를 뚫어주려는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줬을 때에는 저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센스가 언제 매수가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올해에도 이슈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뜬금 상승 나오면서 특허권에 대한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뜬금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러한 뜬금 상승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는 반등 나왔을 때 매물권에 맞추어서 정리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선 충전의 기술력이 실적으로 좀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 전략 주셨고요. 살짝 손실은 있겠지만 한번 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봐야 되는데, 역시 보유 의견 주셨는데, 이사님도 보유는 보유인데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보유든 보유인데.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 이게 왜냐면은 사실 회사의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하신 본인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너무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했던 대부분을 좀 반납을 했고, 지금 장기 평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수급적으로는 좀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번 반등이 특별한 회사만의 어떤 개별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좀 빠른 상승 그리고 빠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오히려 충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 더 잘 움직이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워낙 커넥션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주가 방어하면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되돌림을 저는 활용해서 내일장 좀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되돌림 활용해서 일단은 천천히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조금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충전 종목들 중에도 일단은 지분 관계가 좀 있다라거나 또는 거래처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확보되면서 실적까지 연동되는 이런 기업들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모센스가 지금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예탁결제원에 이제 묶여있던 자금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다음 달에 지금 보니까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이 39.9%예요.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39.9%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음 달에 보호에서 풀리는 상장 기업들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주가 일단은 유동 주식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걸 묶여 있었던 사람이 보호예수가 풀리면 그때부터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만약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아모센스의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면 던지고 교체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현금화를 시켜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매물 출에 대한 리스크가 6월 달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일정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현금화 시키시고 교체 매매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내일 한 16,500원 정도까지 약간 상승이 나오길 좀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일단 200일선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는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4,2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는데 이 손절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손절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보호예수 일정이 나올 때 그때는 뚫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사더라도 현금화를 시키시고 이 보호예수가 풀린 날 변동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가 됐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되돌림 활용해서 현금화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에 나오는 종목으로 교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6월 달에 다음 달이죠. 굉장히 많은 보호 예수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락할 가능성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이사님께서 목표가 16,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4,200원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균 전문가님께서 보유긴 보유인데 라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로 1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빠르고 꼼꼼하게 저희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하죠. 우리 도도레미도 님께서 우리의 빛나는 PTS라고 하시면서 하이브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82,65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언제 더 담아도 될까요? 패스트 한다던데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하이브가 오늘은 27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BTS가 데뷔 기념일을 이제 기념하는 페스타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 딱 보면 직원들의 내부 거래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악재로 주가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한번 그 타이밍 잡아볼까요? 일단 내부 거래권은 이제 BTS가 군입대 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내부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다가 하기 직전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 그쵸. 건데 뭐 이 부분은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지금 하이브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BTS의 공백기를 솔로 활동으로 충분히 메꾸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뉴진스, 르세라핌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좋아하시네요. 네, 르세라핌이 최근에 정말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카즈아 팬이시라고 아,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팬 정도는 아닌데 또 그렇게 됐네요.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하이브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제 레이블 시스템이거든요. 네, 레이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소기업 계열사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하이브에서 이러한 레이블들을 만들어서 이 레이블 내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잘 먹히고 있는 거죠. 르세라핌도 하이브 소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체 레이블 소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비단 국내 레이블뿐만 아니라 해외의 뭐 이타카 홀딩스라든지 이러한
레이블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면서 뭐 아리아나 그란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 가수들도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매출 2조 원을 또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지금 또 IP를 활용을 해서 제가 항상 하이브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위버스거든요. 팬 플랫폼이죠. 팬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가장 이제 이 하이브의 기대되는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굿즈들을 만들어내고 무언가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너무 고가에 사신 부분이 결국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만 원 구간부터 최근에 3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50%가 올라온 거거든요.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쉬어가다가 약간 26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단가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마찬가지로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 잡고 반등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28만 원 단가에 막혔죠. 매물대가 단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6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악재로 인해서 26만 원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26만 원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향후에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30만 원 고점을 뚫어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30만 원 고점을 뚫어주면서 지금 약 한 다음 목표가 정도로 한 3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단기 매물대에 부딪힐 수 있을 뿐더러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까지가 1차 목표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32만 원까지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가는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면 저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탈을 하고 단가가 조금 낮아졌을 때 한 20만 원 초반대 정도는 와야지 저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26만 원 이탈 시 정리, 반등이 나온다면 30만 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돌파해주면 32만 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잡아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재매수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재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도레미도 님께서 사랑으로 이겨내 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바닥이 확인이 되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전략 짜들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26만 원이 지지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30만 원 정도 목표가인데요. 그 사랑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신현서님께서 MDS 테크 문의 주셨고요. 2,830원의 비중은 20%이십니다. 자, 오늘 종가로 2.03% 올려 세우면서 2,7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 같아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 MDS 테크입니다. 자, 이사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사실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초반부터 이걸로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무상증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었지만, 이런 엔비디아의 관계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거고, 사실 국내에서 파트너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국내 공식 파트너사라는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공식 파트너라고 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고 나서 아주 크게 조정을 받았었지만 5월 달 들어서 다시 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4월에 연속적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지난 3월 달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과 그리고 5월 달
가장 거래량이 많이 떴던 두 달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상단에 너무 두꺼운 또 매물대가 저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이기도 하면서 매물대이기도 한데 보시면 지금 3,000원을 중간으로 해서 위아래에 가장 큰 매물대가 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라가면은 본절 매도를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뚫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지금 3일, 4일, 오늘까지 사거래일 정도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패턴을 좀 보면은 이같이 지금 삼각형 패턴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고점 만들고 밀려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가 수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양쪽에서 줄어드는 경우에서는 사실 어디로 튈지 잘 몰라요. 물론 위에서 올라가던 차트가 삼각형 패턴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지금은 이미 사실 너무 많이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서서히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씩 현금화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중에도 사실 매수가 부근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사신 건지 어제 사신 건지 하여튼 이번 주 아니면 저번 주 말에 좀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올라오면은 미련 없이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1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3,100원. 매물대 상단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2,5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시간을 봤을 때는 내일도 좀 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매매,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저는 내일 좀 빠질 것 같으니까 현금을 바로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나는 그래도 버티면서 좀 여유 있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중장기 이평선인 2,500원을 손절 거로 보시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림 기다리시면서 추매도 좀 하시면서 3,1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그렇게 많이 못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뚫고 올라가기는 아직 좀 모멘텀이 좀 작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와 함께 많이 오른 MDS 테크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나왔을 때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로 정리 의견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손절가 2,500원 잡으시면서 손절가 이탈 안 하며 계속 가져가시는 의견으로 3,100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잔단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한 내용들 모두 다 털어내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 배송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되게 간절히 계속 남겨주셨거든요. 박영선님, 태경케미컬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900원이고요. 비중 40% 가지고 계세요. 어찌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대응 전략을 빠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산가스 수혜주로 좀 관심을 모았었고 드라이아이스다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태경케미칼이 올해 들어서 그래도 반등을 좀 잘 유지해 주다가 다시 한번 조금은 조정하면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조금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이 작년에 한창 뛰어오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드라이 아이스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결국 이제 배송을 하게 되면 또 드라이 아이스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수혜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액체 탄산 관련해서는 지금 태경케미칼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액체 탄산이 쓰일 수 있는 데가 이제 상당히 많죠. 반도체 세정에도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경케미칼의 거의 액체 탄산의 비중의 60% 이상이 조선 쪽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조선 쪽이 지금 시장에서 훈풍을 잘 받아주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지금 액체 탄산 사용 비율도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태경케미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되나 현재 상태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완전하게 소외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한 차례 터치를 했습니다. 15,000원 구간대에 매물대 구간 고점을 한 차례 터치를 하고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이탈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물대가 14,000원에 형성이 되었을 뿐더러 121선 이탈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14,000원,
2차 15,000원 정도까지밖에는 큰 상승을 바라기에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5억이 채 들어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소외감이 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갖고 갈 만한 매력도가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태경케미칼은 지켜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정리하시고 주도주로 교체하시는 쪽이 수익만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케미컬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종목 교체, 매도 타이밍 빠르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조정화님께서 하이드로 리튬 문의 주셨습니다. 39,070원이고요. 비중은 30%십니다. 추가 매수도 했다고 하시네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로 4.65% 올려 세우면서 34,8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락 후에 또 상승을 좀 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이름처럼 리튬 관련주로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 이사님, 하이드로 리튬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하이드로리튬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5,000원 미만에 있었던 종목이 거의 6만 원이 넘어갔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뭐 회사의 실적을 보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재무제표가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생각보다 조정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받쳐주려고 있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자체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금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뭐 눈으로 볼만한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수익 보시면은 좀 나오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 갖고 계시면은 등락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쭉 밀리는 기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하이드로리튬은 단기 목표가와 단기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 종목은 121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보통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지난번에도 상승 이후에 급격한 조정이 나와주고 그리고 상승 이후에 긴 기간과 가격주는 나와도 한 121선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고요. 역시나 지난 3월 달에도 좀 나와줬었어요. 비슷한 구간에 왔을 때. 또 121선이 왔을 때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0선이 무너지면은 또 그때는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도 나올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는 하시되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이니까 3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구간인데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28,000원 구간입니다. 2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사이니까요. 이 손절가만 일단 이탈 안 하시면 홀딩 하시면서 수익권에서 일단 매도를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심리적 대응이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보유하시되 1차로 39,000원 시청자님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테리우스님 잘 오셨습니다. MK전자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3,95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시거든요. NVDI 납품한다고 해서 진입을 했는데 궁 뜹니다. 단기와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NVIDIA에 대한 납품 소식이 있었고 그렇다면 NVIDIA 호재가 이렇게 우리 시장까지 훈풍이 불어왔을 때 이 종목도 당연히 좀 강하게 올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주가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느려요?
일단 MK전자가 반도체 소재 중에 이제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볼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 1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솔더볼 같은 경우에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갖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지금 엔비디아, 퀄컴, MS, 구글, 아마존 다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 챗GPT 관련해서 이제 AI 쓰이는 최적적인 이제 소재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워낙에 괜찮았었죠. 수급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가 줬는데 지금 현재 최근의 상승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인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갔는데 MK전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동떨어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지금 60일선에 부딪히고 추세가 꺾여버렸어요. 지금 60일선이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이전에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된 구간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최근에 이제 AI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구간인 건데 이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막혀서 추세가 이탈을 해버렸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현재 구간은 대응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일전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이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을 121선을 크게 이탈만 하지 않으면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만 안 나와주면 그러면 충분히 또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6,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안내 드리면서 이 구간 돌파 시에 추가 수익권, 그렇지 않으면 정리 안내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121선 구간이 약 한 13,300원 구간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저점 폭을 넓혀서 13,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13,000원 지켜주면 조금 더 이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지켜보는 쪽으로 전략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000원 1차 목표가고요. 13,000원 손절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네, 11만 2,500원 20%예요. 11만 2,500원의 비중은 20%. 네. 최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사고서 네. 12만 원까지 갔다가 네. 내려왔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먼저 고점 12만 원 내서 못 팔았는데 다시 갈 수 있을자고 오늘 종가 매매 때 네. 외국인 창구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50만 주에서 70만 네네. 주 정도인데 종가에 한 250만 주가 들어오고 팔고 사고 했거든요. 외국인 창구에서. 네. 그건 어떤 적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이 몰렸었던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이자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이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뭐 기술력이라든지 기술력과 연동돼서 실적까지도 뽑아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사실 항공주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리호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 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12만 원대까지의 고점까지를 뚫지를 못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요 종목을
보수적으로도 한 11만 5천 원까지는 계속 목표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누리호 때 좀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여기를 좀 찍지 못하고 내려와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왔었죠. 380%인가 그 정도까지 넘어갔으니까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있지만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크게 많이 안 밀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요 화면상으로 보이실지가 모르겠지만 61선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되돌림이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추가적인 어떤 수주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로켓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단기적인 고점을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많이 오른 상태고 따라서 일단은 제가 보는 요 종목의 매매 방법은 화면상에 보이시는 자, 요 구간에서 매매를 자주 하는 겁니다. 자, 네.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10만 원부터 11만 4천 원 정도, 11만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요 박스를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가시면 매수 가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남기시겠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계속 갇혀서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 여러 번 매매하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밀린다 다시. 즉 지금 사각형 상단 부분에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단 현금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 10만 원 좀 위에서 박스권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사각형 밑에 내려왔을 때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만 올라가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해서 또는 똔똔이라고 해서 이거를 안 파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려드린 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횡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밑에서 매수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이거 뚫고 올라가면 그때야 뭐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10만 원이 좀 무너지게 되면 이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투매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반드시 10만 원은 지키시는 매매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10만 원에서 11만 4천 원 사이 구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매매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만수혜이님께서 한미글로벌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5,900원, 비중 15%입니다. 오늘 28,950원의 거래를 마쳐서요. 지금 손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종목을 갈아태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저는 한미글로벌이 지금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은 대응이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글로벌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일전에 한미글로벌이 왜 상승이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왜 상승이 나왔는가? 결론적으로 네옴시티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단가가 아니라 네옴시티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단가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단가인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 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수급이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다 가버렸죠. 뭐 지금 현재 다른 건설주라던가 혹은 이제 원래 전통의 뭐 데모라든지 이러한 종목으로 수급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물대가 앞에 너무 두텁게 쌓여버렸죠. 1차적으로 3만 원, 2차적으로 3만 한 4천 원,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또 3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매물이 첫 번째로 이 구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간에 쌓여버렸기 때문에 현재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저점은 28,000원으로 확인이 돼요. 28,000원 이탈 시에는 2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반등 구간이 중요한 건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 한 1차 3만 원, 2차 3만 4천 원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려는 수급들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앞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여러 번 형성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구간, 3차적으로 이 구간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한 35,000원 정도, 34,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28,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30,000원에서 34,000원 구간까지만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구간이 또 너무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30,000원, 2차로 34,000원 안내 드리면서 반등 나오는 구간이 됐을 때 이 종목은 수익을 보겠다보다는 수익 만회 쪽으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주요한 모멘텀이었던 네옴시티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권이 한미글로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 안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다른 종목 쪽에 완전히 수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종목 교체 쪽으로 전략 맞추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000원 이탈 시 손절이고요. 반등 시 30,000원에서 34,000원 정도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스닥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 나가기는 하는데 계속 이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도 5월을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할 것 같죠. 뾰롱롱롱님께서 5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6월도 화이팅 하셨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히든카드와 함께 6월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시죠.